장례식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 후 가족들의 휴대전화에 동시에 도착한 음성 파일 하나. 그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고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거짓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가 산 자의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이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천 구월동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에는 박준식 씨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의 주인은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박준식 씨는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가족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이별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평생 중학교 체육교사로 살았던 박준식 씨였기에 제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60이 넘은 제자들도 있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기억했습니다. 엄격했지만 따뜻했던 선생님으로요. 장례식장은 3일 동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월 17일 오후 3시 장례가 끝난 지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인천의 그 아파트로 모였습니다. 재산 정리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리해야 할 것들은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리고 오래된 가구들이 전부였습니다. 거실에 모인 사람들은 4명이었습니다. 장남 박성호, 49살.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큰 키에 단단한 체격,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성격도 비슷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결정을 빨리 내리는 편이었습니다. 차녀 박영선, 45살. 중학교 행정실에서 20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서류와 기록을 다루는 일이 천성에 맞았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했습니다. 아버지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남 박민수, 42살. 작은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제 중 가장 사교적이었고 말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막내 박지연, 39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직을 선택했습니다. 4남매 중 유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가장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장례식 때보다 더 침잠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4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메시지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의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이미 해지된 번호였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지연이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도착했습니다. 예약 발송이었을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음성 파일 1개라는 문구와 함께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영선이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행정실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한 것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 그녀는 파일을 내려받았지만 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체육교사로 살면서도 매일 수업 일지를 썼고 퇴직 후에도 일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남긴 메시지일 리 없었습니다. 발송 날짜를 확인하니 1월 12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영선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준비된 메시지라고, 그리고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닐 거라고. 박준식 씨는 1954년생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태어나 가난한 시절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할 뻔했지만 그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신문 배달을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체육에 소질이 있어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1979년 25살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골 중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인천으로 정근을 왔습니다. 40살이 되던 해 지금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고 15년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박준식 씨는 그 후 1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그는 혼자를 선택했습니다.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영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명절 다음 날이면 늘 허전한 표정을 짓던 것을, 전화를 걸어도 금방 끊던 것을, 말은 없었지만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체중이 줄었습니다.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지연이 억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진단은 폐렴이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고령에다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초 의사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남매는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복도로 나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울었습니다. 영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월 12일 박준식 씨는 중환자실에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한 명씩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각자 5분씩 시간을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간호사가 봤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이틀 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거실에 모인 네 남매는 각자의 휴대전화 속 음성 파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무슨 소리가 나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겨울 오후의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언니, 이거 들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영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이에요. 하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영선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일 이름이 보였습니다. 영선에게 mp3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화면도 확인했습니다. 성우에게 mp3 민수에게 mp3 지연에게 mp3 파일이 4개였습니다.
각자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음성 파일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더 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이 가족은 곧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영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곳, 아버지가 평생을 살았던 곳, 그리고 이제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이 가족을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은 막내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거실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생전과 똑같았습니다. 약간 쉰 듯하면서도 또렷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녹음한 것이 분명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제일 오래 아빠랑 살았는데 아빠는 내 마음을 잘 몰랐어. 결혼 안 한 거 아빠 때문은 아니지? 내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다. 근데 가끔은 미안했어. 내가 희생한 것 같아서.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음성은 40초 정도 더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교직 생활에 대한 조언,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격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용서해줘. 파일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우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 아버지 뜻이잖아.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성우야, 내가 장남이니까 할 말이 있다.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정리해라. 동생들한테 공평하게 하되 내 판단을 믿는다. 아빠는 너를 믿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감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무적이었습니다. 영선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에게는 40초 넘게 감정을 담아 말했는데 장남에게는 30초도 안 되는 업무 지시 같은 말만 했다는 것이, 물론 아버지는 원래 성우에게 말이 적었습니다.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형, 그게 다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짧더라. 성우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없었어. 왜? 민수가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는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영선은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다르게 말했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민수야, 너는? 영선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들어볼게요. 그의 파일도 재생되었습니다. 민수야, 사업 힘들지?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돈은 빌리는 거 아니야. 특히 가족한테는. 내가 힘들어도 형한테 손 벌리지 마. 알았지?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성우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너 형한테 돈 빌리려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야, 사업이 그렇게 안 좋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해봤자 형도 바쁘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형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혼자 다 결정하잖아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영선은 개입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빠, 민수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먼저 상황을 정리하자. 무슨 상황? 성우가 물었습니다. 영선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제 것도 들어볼까요?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네 번째로 울려 퍼졌습니다. 영선아, 너는 아빠를 제일 잘 아는 애야. 아빠가 평생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지? 기록이고 정직이야. 너도 행정실에서 그렇게 일하잖아. 아빠가 믿는 건 너야. 누구를 믿어야 할지 잘 알고 있다는 거 너도 알 거야. 힘들겠지만 부탁한다. 파일이 끝났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빠.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게 뭐야? 우리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영선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뭘?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혹시 아버지가 남긴 게 또 있어요? 노트 같은 거?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혼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내용들, 가족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노트가 있긴 해요. 아버지가 쓰신 거 뭐라고 쓰여 있는데? 성우가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요. 우리 가족 이야기들. 보자. 영선은 망설였습니다. 그 노트에는 민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우가 몇 년 전 회사 돈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일, 민수가 사업 자금으로 아버지 몰래 집 등기를 확인했던 일, 지연이 결혼을 포기한 진짜 이유, 그리고 영선 자신의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체육교사로 평생 학생들을 관찰하고 기록했던 것처럼 자신의 자식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적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오빠. 왜? 아직 때가 아니에요. 성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선아, 너 지금 뭘 숨기는 거야? 숨기는 게 아니라 정리가 필요해요. 이 노트는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남긴 건데 왜 못 봐? 오빠도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말에 성우는 멈칫했습니다. 영선의 표정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영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겨울 오후는 짧았습니다. 곧 어두워질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각자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유산 정리는? 성우가 물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급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급해. 나는 현장 일정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시간 내기가 힘들어. 영선은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정말 그게 이유예요? 무슨 소리야? 빨리 정리하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오빠한테만 집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야 내가 장남이니까. 정말 그것뿐일까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오빠 그만해요. 우리 이러지 말아요. 하지만 영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각자에게 다른 메시지를 남겼는지, 왜 자신에게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안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성우에게 집 정리 권한을 줬는지. 오빠,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집 관련해서 뭔가 하신 거 있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영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오빠,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니야. 왜요? 지금 해야죠. 영선아, 그만해.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잖아요.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간다. 머리 아파. 그는 거실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도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나, 나도 갈게. 내일 미팅이 있어서. 민수야, 잠깐만. 다음에 봐요, 누나. 민수도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영선과 지연만 남았습니다. 지연이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몰아붙여요? 지연아, 넌 몰라. 오빠가, 뭐요? 오빠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영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에게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선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음성 파일은 유언이 아니라 시험이었다는 것을,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숨기는지 보려는 마지막 장치였다는 것을. 미안해, 지연아. 언니가 좀 예민했나 봐. 언니도 힘들죠. 이해해요. 지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집에 가볼게요. 내일 학교 가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 지연이 떠나고 영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잘 알고 있다는 거 너도 알 거야. 영선은 결심했습니다. 노트를 정확히 읽고 아버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그리고 성우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가족이기 때문에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그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 기록 2020-2025. 영선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영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을. 노트의 2023년 3월 15일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가 오늘 다녀갔다. 표정이 안 좋았다. 회사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물어보지는 않았다. 아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로부터 2달 후인 5월 22일 기록. 성우가 집 이야기를 꺼냈다. 명의를 바꿔달라고 했다. 회사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채권자들이 재산을 추적한다고.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동생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민이다. 영선은 그 대목에서 멈춰섰습니다. 성우가 아버지에게 진명의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 그것도 몰래. 동생들 모르게. 아버지는 그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월 30일 기록. 성우 말대로 했다.
집을 성우 명의로 바꿨다. 공증까지 마쳤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처분하지 말 것. 그리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동생들과 공평하게 나눌 것. 성우가 약속했다. 서류로 남겼다. 영선은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을 도왔지만 동시에 안전장치를 만들어뒀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기록. 성우가 약속을 어겼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다. 성우에게 연락했더니 사과했다.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화가 났지만 소리치지는 않았다. 아들도 힘들 것이다. 영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몰래. 아니,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3일 기록. 성우가 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연락했다. 회사가 살아났다고 한다. 다행이다. 하지만 동생들한테는 여전히 비밀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영선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성우는 분명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동생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았고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영선은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만나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아버지 노트 읽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성우가 답했습니다. 어디서 볼까? 아버지 집으로 와. 오늘 오후 2시. 영선은 민수와 지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다시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네 남매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시간.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영선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대신 차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영선은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다 읽었어. 성우가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긴장이 서렸습니다. 오빠, 진명에 바꾼 거 알아?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2023년 5월에 오빠 명의로 바뀌었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민수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어. 채권자들이 내 재산을 추적했거든. 아버지한테 부탁했어. 일시적으로만 명의를 바꿔달라고. 그리고 영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건을 다셨어. 절대 처분하지 말 것.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들과 공평하게 나눌 것. 나는 약속했어. 근데 담보대출 받았잖아.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회사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상황이었거든.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아버지한테 들켰어? 응. 은행에서 연락이 갔더라고. 아버지가 전화하셨어.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어. 그래서 다 갚았어. 작년 2월에. 이자까지 전부. 영선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대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 아버지가 다행이라고 쓰셨어. 성우는 그 글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기록하셨구나. 오빠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모두 여기 있어. 영선은 다른 페이지들을 펼쳤습니다. 민수의 사업 실패 기록, 빚을 지고 힘들어하던 것들, 지연의 결혼 포기 이유,
영선 자신의 이혼 과정.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신 게 아니었어. 영선이 말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기를 바라셨어.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왜 아버지한테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을까요? 결혼 안 한 게 제 선택이었다고.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고. 지연아, 괜찮아. 아버지는 다 아셨어. 여기 봐. 영선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2년 11월 기록. 지연이가 오늘 늦게 들어왔다. 누군가와 만나고 온 것 같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지연은 그 글을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민수도 자신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사업 실패를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내 아들이니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한테 뭔가를 숨겼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다 아시면서도 기다려 주셨네요.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을 다르게 남기신 거야.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르게. 그럼 오빠한테는 왜 그렇게 짧게?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오빠한테 필요한 메시지였으니까. 오빠는 늘 책임을 떠맡으려고 했잖아. 아버지는 그걸 아셨어. 그래서 믿는다고 하신 거야. 동시에 시험하신 거고. 성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시험? 오빠가 정말 동생들과 공평하게 나눌 건지, 아니면 혼자 결정할 건지.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어제까지는 고민했어. 집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 내 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 너를 믿는다고 하셨잖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 영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오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 강요가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지연이 물었습니다. 영선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쓴 글이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이 집은 남는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시간이다. 아이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평하게 나누되 마음까지 나누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형제는 재산보다 귀하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팔자. 그리고 넷이서 똑같이 나누자. 오빠, 하지만 오빠가 명의자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아버지가 우리 넷 자식이라고 하셨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어제 형한테 돈 빌리려고 했던 거. 괜찮아. 필요하면 말해. 가족인데. 아니야. 이제 혼자 해결할게. 아버지 말씀대로 가족한테는 손 안 벌릴게. 지연이 두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들 고마워요. 영선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정리는 이거였던 것 같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믿는 거. 그런데 누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어? 영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펼쳤습니다. 2024년 10월 기록. 영선이가 제일 걱정이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도 내색하지 않는다. 강한 척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영선이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영선에게 부탁하려고 한다. 동생들을 잘 챙겨달라고. 영선이라면 할 수 있다. 영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혼자였어요.
다들 각자 살기 바빴고, 저도 바빴고, 아버지만 혼자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 혼자였던 거예요. 지연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요, 언니.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자주 보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영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 남매는 오래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영선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 파일은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는 선물. 그리고 그 용기로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물. 영선은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잘 알고 있다는 거 너도 알 거야. 이제 영선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누구는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영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2월 중순, 인천의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짐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네 남매가 함께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오래된 책장을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방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지연은 옷가지들을 나눠 담았습니다. 영선은 서재의 서류들을 분류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 이 책들 어떻게 할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건 하나씩 나눠 갖고 나머지는 학교에 기증하자.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 좋은 생각이에요. 작업을 하다가 성우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카세트 테이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레이블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1995년, 2000년. 이게 뭐지? 영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녹음하신 것 같아요. 뭘 녹음하셨을까? 지연이 한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1995년 5월. 이때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던 해인데. 들어볼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성우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잠깐만. 검색해 볼게. 요즘 USB로 변환해주는 곳 있대. 일주일 후 변환된 파일들이 도착했습니다. 네 남매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영선의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990년 3월 2일. 성우 첫 입학식. 오늘 아이가 학교에 갔다. 아침부터 떨리는 것 같았다. 나는 교사인데도 내 아이 입학식은 또 다른 느낌이구나. 성우가 웃었습니다. 제가 그랬나 봐요. 다음은 1995년 파일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막내라서 더 귀엽다. 형들은 다 컸는데 지연이는 아직 어려 보인다.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테이프는 계속되었습니다. 영선의 중학교 졸업식, 민수의 대학 합격, 성우의 결혼식. 아버지는 중요한 순간마다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글로만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로도 남겼습니다. 2010년 파일을 재생했을 때였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떠났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혼자다.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나도 바빠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하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괜찮은 척 해야 한다. 아버지니까. 영선이 울음을 참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파일은 202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녹음은 병원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2025년 1월 12일. 음성 파일을 보내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아이들한테 각각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다른 내용으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싸울까? 화해할까? 나는 믿는다. 내 아이들을 믿는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파일이 하나 더 있다. 아직 보내지 않은 파일. 그건 조금 있다가 보낼 것이다. 아이들이 준비되었을 때 내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마지막 파일. 그들은 단체 메시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니, 혹시 아버지 휴대전화 아직 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지. 서재에 보관해뒀어. 영선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래 꺼져 있었던 것을 충전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 예약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예약된 파일 하나. 발송 예정 날짜는 2025년 2월 17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몇 시지? 성우가 물었습니다. 오후 3시. 예약 시간은? 오후 3시 30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30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 30분. 동시에 4대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mp3. 영선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우, 영선, 민수, 지연. 너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이미 다른 메시지들을 다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화해했을 것이다. 아빠는 너희를 안다.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너희가 완벽하기를 바란 적은 없다. 그냥 솔직하기를 바랐다. 서로에게, 자신에게.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집은 팔아도 좋다. 돈으로 나눠도 좋다. 하지만 마음까지 나누지는 마라.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부모보다도 배우자보다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성우는 책임감 있게 자랐고, 영선이는 꼼꼼하게 살았고, 민수는 도전했고, 지연이는 따뜻하게 살았다. 모두 잘했다. 지연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한 달에 한 번은 모여라.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그냥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다. 파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모이자. 어디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집씩. 영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집부터 시작하죠. 지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제 집에서 해요. 제가 요리할게요. 민수야, 너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술 준비할게요. 형이 좋아하는 거. 그럼 나는 아버지 사진이랑 노트 가져올게. 영선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남매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선이 준비한 간단한 식사였지만 오랜만에 함께 먹는 밥이라 맛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성우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마지막 선물을 주셔서. 무슨 선물?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로를 다시 찾게 해주신 거요. 영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아버지 없는 첫 봄이지만 형제가 함께하는 봄이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저 이제 결혼할 것 같아요. 정말? 영선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올해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왔었어요. 오빠들은 몰랐겠지만. 왜 말 안 했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들이랑 언니가 있으니까. 민수가 웃었습니다. 축하해, 지연아. 우리가 다 도와줄게. 고마워요, 오빠. 대화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각자의 계획과 꿈과 희망.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미소 지으며. 아버지의 장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정리는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다시 찾게 해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로 이어질 앞으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영선은 집에 도착해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모여라. 그녀는 캘린더에 표시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 가족 모임.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